자, 오늘은 뭐 알겠지만은 합성의 마지막 아마 왜요? 저 수트 가지고 왔어. 아, 미쳐버리겠네. 뭐 제대로 되는 게 없군요. 네? 수트 해야 되겠다. 아, 참 미쳐버리겠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연모가 마음에 안 수트를 해야 되는 자,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을까요? 수트. 어차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요. 유형 16번부터 하는데. 몇 페이지죠? 95페이지. 오구 4번 문제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함수 이거에 극대값을 떠나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이것 또는 이것일 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인데 어제 뭐 급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x의 4성 더하기 얼마, 2x의 3성 더하기 얼마, ax의 제곱 이게 극대값을 갖는다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얘를 미분을 시켜주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 바로 이렇게 돼서 이 값이 여기고 이 값이 여기고 이 값이 여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뭐 한다는 소리니? 는 0이 되게 하는 값은 뭐 한다? 3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뭔 내용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미분을 시켜볼게요. 미분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4x의 3성 6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a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x로 묶어주니까 4x 제곱? 4x의 뭐가 돼?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6x 더하기 얼마? 2a.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0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2개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뭔 말하는지 이해돼? 따라서 이렇게 3개를 갖지 않으면 뭐가 돼야 돼? 이게 3개를 갖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므로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이것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극대값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는 0이 되게 하는 값 3개가 돼야 된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x 즉 x가 0이 되게 하는 x에다 0 대입했을 때 이거의 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a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0이 안 되면 이것이 어쩐다는 소리? 0을 제외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 b'의 제곱 339 마이너스 ac가 얼마가 돼? 8 a가 양수가 되라고. 그러니까 a는 뭐한다? 8분의 9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0이 빠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가 돼? x가 a가 뭐한다? 0보다 더 작은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이 뭐가 된다고? 8분의 9가 된다 이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뭐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좀 돼 있지? 극대값을 갖도록 한다라고 좀 돼 있는데, 자 이제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유형 16번에 뭘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579번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랍니까? 579? 597이요? 예, 597이요. 예, 눈이 해태해서 그렇습니다. 눈이 해태해서 안 보여요.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어떤 형태이거나 혹은 이런 상태를 말하겠죠. 이 경우나 이 경우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아까 구한 것을 구한 다음에 요 반대, 요 집합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나올까요? 뭐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놈, 이 놈을 제외하면 네가 아니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면 네가 아니면 이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를 좀 구하라 이 말의 뜻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걸 구한다면 뭐 해주면 돼요? 요 집합이다라는 걸 따져주면 이거 아니면 이것이 된다. 뭐라고? 극대값을 갖는다 이 요집합은 뭐라고? 요집합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니까?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사차함수는 뭐 한다고? 이렇게 되면 극소값 하나 하나가 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준다면 뭘 해주면 돼요? 요집합을 구해주면 얘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어떤 뜻이라고 아까 그랬지? 한번 미분을 시키라고. 미분을 시켜주니까 얼마가 돼? 4x의 3승 얼마가 돼? 6ax의 뭐가 돼? 제곱 4x 이렇게 됩니다. 뭐가 돼? 2x를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주니까 얼마가 되니? 2x의 뭐가 돼?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니? 3ax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 갖다 대입하면 실제로 0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근을 가지면 돼? 실근을 가집니다. 그래야 뭐한다? 얘를 미분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세 개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여기가 되고 이거의 x좌표가 여기가 되고 이거의 x좌표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 바로 극대값을 가질 것이고 극대값을 가지면 극소값 2개하고 극대값 하나를 갖는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과거에는 4차 함수가 어렵다고 그래서 3차 함수까지만 수능시험에 나왔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요즘 한 2년 전부터는 4차 함수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함수는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한다? 실현을 한다. b의 제곱 9,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뭐한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얼마가 돼? a가 얼마보다? 3분의 4보다 크거나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이거의 요집합이 뭐가 되냐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 2개를 곱하기 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9분의 16 이런 값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극값이라는 게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 말고 뭐가 있어요? 극값. 우리가 배운 거 그거밖에 없잖아. 극값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운 게 뭐밖에 없다고? 2개밖에 없잖아.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 그럼 그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판별식이 왜 실근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0을 제외한 나머지 2개를 가지면 이렇게 3개를 갖는다 이 말의 뜻이야. 이 3개를 가져야지만이 이렇게 돼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 둘 다 가지니까 그 여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집합을 구하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 극소값 하나만 갖는 꼴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에서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보세요. 어떤 제한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니?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의 뜻이겠지. 너한테 뭘 묻고 있는 거야? 그림을 그릴 줄 아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것은 뭘로? 602번으로 좀 해드릴게요. 603번으로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구간 2하고 5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x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 8에 뭐가 돼? 3승인가요? 네. 3승 마이너스 1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 8 더하기 1. 이것에 뭐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그냥 뭘로 t라고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t의 3승 마이너스 12t 플러스 1. 물론 내가 이게 t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편의상 뭐 gt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 이 말이야. 그냥 ft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얘를 ft라고 한다는 이런 어떤 꼴이 될 거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원래 이제 ft는 아니겠지만 그렇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그 몸에 제한 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뭘 t라고 놨냐고. t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6x 더하기 8을 t라고 놨어. 따라서 얼마가 돼? x 빼기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뭐가 되냐? x는 3이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는 거냐고? 2에서부터 5까지 따지는 거예요. 2에서부터 5까지 따진다고. 그것 안에서의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그래서 3을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를 갖다 대입하면 뭐가 되냐? 뭐가 돼?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의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것에 이제 우리 ft의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뭐 하면 돼? 미분을 시키면 돼. f 프라임 t는 얼마가 돼?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얼마가 되냐고요? 3으로 묶어주면 뭐가 돼? 3으로 묶어주면 4가 되니까 t 빼기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래 이런 그림 됐을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할 거 아니야. 이 말의 뜻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t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하고 t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네. 마이너스 1은 뭐 이 정도 될 것이고 3은 뭐 이 정도 되겠지. 여기는 3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여기 안에서의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2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실제로 2를 원식에, 이건 원식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원식이 아니지. 원식은 얘지, 얘. 뭔 말하는지 이해돼? 네. 누구의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ft의.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하는 놈에다 대입하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2를 갖다 한번 대입해볼게. 2 갖다 대입해주면 얼마나 돼?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가 돼? 24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fx는 뭐가 돼? 마이너스 15라는 값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냐?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3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1 없어지고 12가 됩니다. 뭐 12. 혹시 모르니까 3 대입으로 볼게. 얼마가 돼? 27. 3 대입하면 뭐가 돼? 36 더하기 1. 그러니까 얘는 12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되겠지. 최대, 최소, 최대가 된다. 두 개를 더하기 하시라고 했으니까 정답 마이너스 3인데, 뭐 계산 잘못한 모양인데? 2 대입해볼게. 2 다시 한 번. 2는 얼마가 돼? 8. 2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4 더하기 1. 마이너스 15 맞죠? 네, 마이너스 15.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3 있는데요? 마이너스 3 있어요? 네. 지금 우리 602번 하고 있죠? 네.
나는 598번 한 줄 알고 왜 다 양수만 있지 정도. 아이고 참 바보 아닙니까. 자 603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gx는 당연히 뭐가 돼요?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빼기 그러니까 g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겠죠. 이해돼요? g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라고요. gx를 완전역 형태로 고쳐보시라고요. 아니 2차식이니까 완전역 형태로 고쳐야죠. 빼기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뜻이 될 거라고요. 이해돼요? 자, 나는 gx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한다? t라고 하는 값이 뭐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다? ft의 값이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면 ft다라는 말은 t의 상수 마이너스 3t 플러스 4야. 지금 이거 좀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분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미분시켜주면 얼마가 돼요? 3t에 지금 마이너스 얼마? 3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3, t 빼기 1, t 플러스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런 몸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따져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에 최소값은 당연히 이럴 때 최소값이 되죠. 1만 갖다 대입하면 돼. 원식에다가 정답은 2가 되죠. 2.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디가 안 되고 있지? 지금 어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를 못하고 있지? 지금 FT를 구하고자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중요하다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이게 된다고. 근데 T가 G의 값이에요? GX. T가 GX의 값이라고. F 서클 GX라고 되어 있으니까 F 가로 GX, 그 GX를 T라고 하는 거지. 그럼 T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FT를 좀 구하고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분시켜주는 거고. 해주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바로 2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 그림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2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쓰는 거 왜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비난을 안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608번 문제를 여기 그냥 시켜볼게요.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예 제가 풀어드릴게요. 안 되면 내가 당신을 왜 비난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예 틀림없이 2학기 때 1등급을 만들어 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결과 보고 비난을 더 넣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고 갈래? 어차피 너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접선의 방정식까지거든. 그러니까 기초국계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냥 뒤쪽까지 미분 다 끝나고 적분 성질까지 하시라고. 자, 저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한 변역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마이너스 3, 2 이렇게 제한 변역.
그리고 이 fx다라는 이 값도 나와 있어요. x의 3승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제로에서 극값을 간다. 이 말이 이런 소리예요. 여기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가 돼? 제로가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놈의 결과가 얼마가 돼? 3의 여기가 지금 제로라고 그랬니? 3의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6x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잘 모르겠으면 얘를 미분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악 이해됐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 2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최대는 마이너스 2에서 가질지 2에서 최대를 가질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2에 가질 수도 있지만 2가 더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f-2가 지금 최대값 얼마나 갖는다 그랬냐고는 19가 되는지 이건 따져봐야 된다고. f 얼마가 돼? 2가 19를 갖는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를 미분해서 a, b 값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죠. 자, 얘를 그래서 미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f 프라임 x를 우리 구해주면 얼마나 돼요?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ax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B는 0이 되고 b가 0이 되고 a는 3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x의 3승 a가 뭐였다? 3이었니? 네, 3이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3x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2 대입해서 뭐가 더 큰지 따져봐. 따져보려면 c 값이 나올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뭐야?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최소값을 구하라 했니?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뭐일 때 최소값은 이거 아니면 이게 최소가 된다. 최소는 뭐가 된다고? 최소값은 f-2가 최소인지 f-3이 최소인지 f0가 최소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답을 C까지 구해준 다음에 대입을 해보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럼 뭐가 더 최소의 값이 나오는지 나온다. 됐어요. 610번 한번 해보세요.
자, 613번 해보십시오. 쉬워요. 이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거든요. 자, 이건 그냥 이야기 그냥 해드릴게요. 자, 이거 대칭축이 뭐예요? 대칭축 이야기하는 거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는 0이다라고 생각해주면 0과 6이니까 그걸 절반은 당연히 3이 되겠죠. 3을 갖다 대봤을 때 y값이 얼마예요? 9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좀 불안한 소리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차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걸로 구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요. 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럼 여기를 임의대로 뭐 t라고 잡아줘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t, 원래 이 식이 어떤 식이 되냐면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식 자체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식이요? 이동한 식. 이걸 그냥 이동해온 식이 이 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9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은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높이 이거일 거 아니에요. 아랫변의 길이는 얼마나 돼요? u 더하기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좀 윗변의 길이는 뭐가 돼요? 2t. 그렇죠. 2t 곱하기 높이는 a쪽이에요. 뭐가 돼? 마이너스 t에 되고 플러스 9. 이게 바로 뭐가 되냐? st가 되는 거예요. 면적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의 최대치수 구하기라는 거예요. 2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 해주니까 뭐가 돼? 여기는 3 플러스 t.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미분시켜. 미분 안 미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9. 더하기 안 미분. 얼마가 돼? 3 플러스 t.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t죠. 이상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6t 플러스 9 이렇게 돼. 마이너스 3을 묶어줘요. 그럼 뭐가 돼?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뭐가 돼요? 1, 3 위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래 이거에 t의 상수합계수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 여기가 뭐가 돼? 이것이 되고 이것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1이 되고 t에 보면 0에서 또 3가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러니까 1일 때 당연히 최대를 갖겠죠.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t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지 이놈아. 그러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것은 사실 이런 그림 해줬을 때 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그냥 갖다 대입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원래. 그게 최대값, 최소 딱 따지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사실 어쩔 때는. 그러면, 근데 우리가 t는 지금 양수적이 작았으니까 둘 중에 양수가 뭐냐? 이걸 따지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1. 이럴 때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야, t가 1이다. 지금 여기서 값을 구하고 높이를 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 어디 있어? 지금 높이. 이거잖아요. 1. 갖다 대면 정답 8. 뭐 이건 그냥 이동해서 문제 푼 거고 혹시라도 너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동을 시켜준 거고 이동을 안 해주면 뭐라고 좀 잡아주면 되냐면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니? 3 플러스 t 이를 임의대로 우리가 잡으면 되겠지. 아니면은 뭐 하나의 오른쪽 점은 3 플러스 t고 왼쪽 점은 3 마이너스 t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줘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그냥 a라고 잡든가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원대칭법.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 그 활용 문제 하나 더 있는데, 집에서 부피에 대한 활용인데, 집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미분의 마지막이 바로 뭐냐? 방정식, 부동식,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정식, 부동식 문제는, 이건 그냥 뭘 가지고 해줄 거냐? 문제를 가지고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많이 편리합니다. 그 대신 이거 하나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3차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3차 함수는 첫 번째 이게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변곡점이다. 이 변곡점을 기준점으로 어떻게 선분을 그어주든 이 길이 이 길이는 똑같다. 길이가. 이거에 대해 좌우 대칭이다. 무조건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중점이 바로 여기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2이면, 이게 바로 1이다. 이게 이제 X축하고 평행하게 연결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고? 2대 1이 언제나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것도 2대 1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5개, 하나, 둘, 셋, 4개가 다 거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바로 3차 함수의 성질이라고. 근본적인 성질이 이렇습니다. 성질이.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3차 함수와 근본적으로 이것은 극대 극소를 갖는데요. 얘를 뭐 해주면 미분을 시켜주면 반드시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이 여기가 되고 이 지점이 여기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미분을 시켰을 때 뭐 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만이 극대극소로 나온다. 미분의 0보다 작은 쪽은 원래 함수의 그림에 뭐 한다? 감소를 나타내주고 0보다 큰 쪽은 원래 함수가 증가를 나타내준다. 이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원래 이 3차 함수가 X축과 예를 들어 지금 이건 뭐 X축이 전혀 없는 건데 X축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어떻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X축과 어떻게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X축과 어떻게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1차 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3차 함수는 근이 없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되기 때문에요. 항상 이것이 되기 때문에.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X축이 어디에 있든 근은 같습니다. 다만 그 근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지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그냥 근을 하나만 갖는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는 바로 이걸 극대값, 얘를 극소값이라고 하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될 때. 이럴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아까 두 번째 때는 뭐였어? 극대극소의 곱이 제로가 될 때.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야? 극대극소의 곱이 양수가 될 때.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래의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의 뜻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37번 문제 보세요. 자,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9x 더하기 얼마 k입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야? y는 이 값과 y는 0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이 말의 뜻이겠지.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ax 더하기 b는 0이다. y는 0과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림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그 x의 값을 구하라. 그게 큽니다. 그러니까 다 뭘로 풀 수 있는 거야? 함수로서 다 우리가 생각해 낼 수가 있는 거야. 뭔 말하는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막말 말해서 수학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k. 그러니까 y는 이 그림과 y는 마이너스 k 이 그림 k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인데, 그 k의 값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이다. 그럼 왼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왼쪽을 fx라고 할까요? 미분을 시킬게. 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가? 미분해주는 목적은 뭐야? 극값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증가함수 극값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 미분해주니까 얼마가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6x 빼기 9. 3으로 묶어주니까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얼마? 3은 0. 1, 3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이렇게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 3. 이런 어떤 그림일 것이다. 물론 뭐 0일 때의 값은 0일 때 값은 0이 되겠지. 그러면 0은 이쪽에 되니까 아마 그림 자체는 이런 어떤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림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3. 이런 어떤 그림이 됐을 거라고 사실. 원래 그림.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 대비해서 마이너스 1 대비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가 돼? 9. 얼마가 돼? 여기는 6이 되는 거야? 5가 되지 않아요? 5가 되는 거야? 자, 5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3 갖다 대비해서 3, 27, 27, 마이너스 27이겠네. 마이너스 27. 이해돼?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k가 뭐보다 더 커버리면 5보다 더 커버리면 뭐한다?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뭐한다?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돼? 아니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y 이 값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이게 5보다 더 커버리면 당연히 이 하나의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양의 실근이라. 양의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더 커버리면 즉 k가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으면 뭐다?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해됐어? 마이너스 k가 뭐라면? 5라면 5라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가 된다는 소리인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서 이중분을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분을 하나를 갖는다 이 말이지. 사실은 이거의 x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얼마니? 4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5라는 점의 좌표가 될 거야. 실제로 5를 갖다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뭐가 돼? 5가 되는지. 5 갖다 대입해 볼게. 얼마 돼? 125. 5 갖다 대입해주면은 25에다 마이너스 75. 얼마 돼? 여기는 9, 45. 계산하니까 뭐가 돼? 5.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딱 맞단 말이죠. 여기서 2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4가 되잖아. 4. 2가 돼야 되니까 5일 때 이 값이 이 값하고 동일하게 나온다 이 말인 것이에요. 2대 1이 언제나 성립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뭐가 되는지 마이너스 k가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작다면 5보다 더 작다면은 뭐한다? 어쩌든 간에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 이 중에서도 이 마이너스 k가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다면 0보다 크고 얼마보다? 5보다 작다면 값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 뭐한다?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 거지. 뭐가 돼? 마이너스 k가 이제는 뭐보다?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는 거지. 뭔 말하는지 좀 이해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27이 되면 3에서의 뭐하고? 3, 2. 양의 중근? 그렇지. 양의 중근을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뭐 한다? 하나의 음의 실근을 또 하나 갖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k가 뭐보다? 마이너스 27보다 더 작아버리면 음의 실근 하나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이렇게 뭐 플러스 k 뭐 아무튼 이런 어떤 놈이 나와 있으면 상수가 나와 있으면 이거 따로따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유리하다 이런 소리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이게 바로 방정식 푸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선생님 kx가 막 이런 데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내가 했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0하고 뭐한다? 만나는 점을 우리 찾았잖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아 옛날에 선생님이 그 문제 앞쪽에서 문제 풀다가 너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와서 문제 푸는 문제가 있었잖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개소리야 지금 이런 걸 해요. 예, 421번이요. 421번이요. 그런 문제들은 중간에 막 K가 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놈과 0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따지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하나의 근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때 아마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 K로 X로 끄집어내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K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9K가 됐고 9K가 됐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만 가지기 위해서는 X가 0 이거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근을 갖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근을 가져라? 허근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림을 이 전체의 그림과 X축과의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리가 방정식 문제 푸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부등식 문제에 대해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부등식. 자, 부등식에서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 문제를 증명을 하라, 풀어라 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이건 부등식의 문제잖아요. 이 말은 fx 빼기 gx 즉 이 놈을 내가 hx라고 한다면 이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돼요. 뭔 말하는지 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 hx가 만약에 4차 함수다. 그럼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값은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값이 뭐가 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둘째.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이고 시작하는 점이 만약 시작점이 A라면 자 X가 A보다 크나왔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이 있었다. 그러면 FA의 값이 바로 0보다 크나왔다 라는 것만 증명을 해준다면 봐보세요. 시작점이 0보다 크나왔고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라면 바로 그 함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꼴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말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40번 문제 한번 볼까요? 640번 639번은 선생님이 두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먼저 뭐 0보다 크나 같은 봅니까? 0 대비해봐. 그럼 4지? 6 K 왼쪽에 이 함수가 fx 함수인데 거기에다 x에다 0 대비해보면 얼마나 돼? 아 39번 39번 4가 됐지? 네. 그러니까 시작점이 지금 4란 말이야. 네. 그럼 이제 나는 뭐만 해주면 돼? 이게 증가함수인가만 나는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해줘. 그럼 뭐가 되니? 3x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6x
6x, 네. 6x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지? 0과 2인가? 네, 0. 3x, x-2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야? 네.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4 이거 맞죠? 그렇죠? 네. x의 3승 마이너스 얼마 돼?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여기가 얼마가 돼? 0 여기는 얼마? 2 그렇지? 아 이건 이건 0보다 큰 만큼 보니까 이 범위인 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증가함수 아니어도 최소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를 원식에다 갖다 대입해줘요. 그게 양수이면 이 값은 언제나 뭐한다고?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되는 거지. 아, 뭐 꼭 증가함수도 이거 아니어도 제한 범위 안에서 뭐한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수 있지. 그것도 가능하지. 내용이니까 이해돼요? 자, 다음 640번으로 올라올게요. x의 4승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4x 더하기 k인가요? 네. 이게 양수임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양수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거나 k의 값을 범위로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이 놈의 그림을 이것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미분해줘요. 아니면은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러니까 맨날 여기에 뭐가 생기는 겁니다. 미쳐버린다. 이거 더 어긋나 버리네 이 새끼가. 성질 나서 문질러 버렸더니 더 어긋나 버리네. 아 진짜 이런 놈들이 있어요. 더 어긋나는 놈들이.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더 어긋나 버려. 웬일하고 저기 적당히 관리해줘야 됩니다.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k. 이게 언제나 성립하다 이런 말에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그러니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문제 푸는 게 똑같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부등식은 크다 작다 이건 것이고 방정식은 뭐가 돼? 같은 거 찾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 문제 푸는 방식이 똑같은 거야. 부등식이 방정식하고 문제 푸는 게 똑같다고 그랬어. 내용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 fx라고 미분 시켜줄게. 미분 시켜주니까 뭐가 되겠니? 4x의 3승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는 0이 되게 하는 건 1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뭐 어떻게 됐든 이런 것밖에 없지. 여기가 바로 뭐라고? 1. 그래서 1에 대응되는 값이 얼마인가? 이 값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지. 이게 마이너스 k라니까 이놈아? 근데 3차식인데 왜? 4차식이지 무슨 3차식이야. 이게 4차식이지 얘가 3차식이야? 그래프를 왜 이것만 넌 0이 되게 하는 게 하나밖에 없대. 전체 원래는 뭐 이렇게 뭐 돼 있거나 그렇지만 는 0이 되게 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나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버리면 된다. 그러면 k는 뭐한다? 3보다 크다. 이게 바로 답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미분의 마지막. 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위치나 혹은 좌표가 있어요. 위치하고 좌표는 그냥 있는 그 상태를 말하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주면 얘를 수학에서는
속도라고 해요. 자, 어떤 x가 있어. 얘는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내가 미분을 시켜버린다. 이게 바로 뭐라고? vx가 된다. 뭐가 된다? 벨러시티가 된다. 벨러시티를 속도라고 하는 거야, 속도. 근데 이 속도는 당연히 뭐가 존재하는 거야? 방향이 존재하는 거야.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 얘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을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것을 얘는 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다? 크기만 존재하는 거야.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속도하고 속력을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학에서 벡터라고 해요. 속도는 뭐라고 한다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벡터. 벡터를 어차피 알아야 돼요. 그럼 속력은 뭐냐면 스칼라라고 해요. 스칼라. 그러니까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는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VX를 또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얘를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차 타고 갈 때 가속 페달 밟으시오 뭐 이런 말, 이 엑셀을,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도의 변화율을 말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뭐가 돼? 가속도가 커지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속도의 순간 변화율.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점점 뭐 해주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위치나 좌표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 어세서레이터, 엑셀이 된다 이 말이야. 어세서레이터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A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어세서레이터 AX 이런 거 한다? 벨러시티에 대해서 V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거꾸로 하는 게 뭐냐? 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돼요.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위치나 좌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적분까지 다 해결이 된다니까. 이거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아니, 이렇게 써줬는데 기억을 못하면 이거 바보입니다. 뭐라고? 위치나 좌표를 뭐에 대해서? 시간마다 위치나 좌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말의 뜻이 바로 속도다 이 말 뜻이에요. 시간마다 어떻게 변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L이 있어. 이건 크기, 이 L은 랭스를 말해요. 크기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건 뭐라고? 크기의 변화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변화율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뜻이야. 크기가 시간마다 어떻게 변해가는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dv, dt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시간마다 속도가. 이건 이제 V는 이제 볼륨을 말해요. 볼륨. 이게 부피를 말해요. 부피. 그러니까 이게 이제 VX고 이거는 이제 볼륨을 말해요. 볼륨. 이게 뭐냐면 부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나 커졌는지. 부피의 변화율이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부피의 변화율. DSTK다. 이건 뭐일 것 같아요? 이건 스퀘어, 면적을 말해요. 면적. 그래서 뭐가 돼?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의 변화율은 다 뭐야?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것을 다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의 다 S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얘를 뭘로 미분한 다음에 S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나는 그것을 뭐했다? T에 대해서 미분했다 라고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건 뭐죠? 원이죠. 원이죠. 그러면 원의 기울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뭘 말하냐면 dy, dx를 말해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x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 x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2x. 여기를 x에 대한 미분하면 뭐가 돼? 2y. 그런 다음에 써줘야 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뭐가 돼? dy,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가 생략이 된 거죠? 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 dy, dx는, 즉 기울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이런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해요. 이런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1이고 0이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고 이게 45도면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1대1 대 루트 2니까 뭐가 돼요? 루트 2 루트 2분의 1 이 점의 합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면 이 점이 바로 원 위에 존재하는 거 맞죠? 맞죠? 자, 거기에서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대입을 하면 되죠, 이제. 자, 대입을 해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y의 값이 뭐라고? 루트 2분의 1 x의 값 뭐가 돼?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실제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니까 그 기울기가 우리가 실제로 구해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a분의 x가 항상 다 돼가요. 지금 뭔 말하는지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dy, dx를 말한다. 그것을 뭐 한다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x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다 dy, dx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뭐 사실 교과 과정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과 과정이 전혀 아닌데 나중에 물리나 화학을 이해할 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화학, 물리 배워 안 배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미분할 것인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우리 배우는 건 다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t에 대해서 다 미분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t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이건 길이의 변화예요. 부피의 변화예요. 면적의 변화예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기울기는, 일반적인 기울기는 뭐라고? dy, dx. 이해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물론 뭐 여기 아마 내 기억으로 이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놈이 있어요. 전혀 너가 막 처음 봐본 놈일 거예요. 이게 고1 때 나와요, 고1 때. 고1 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을 만족을 했을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라 이 문제가 나와요. 어디에서 이게 나오냐면은 산술 기하평균 코시-슈왈츠 부동식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걸 내가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볼게요. 수학에서 잘 생각을 해봐. x 더하기 y가 1이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 이런 그림. 이 개수는 어디로 찌그러졌는가 이걸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 개수는. 이 개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이건 뭐 여기 크기가 이 크기나 이 크기나 똑같다는 것은 이에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다. 이건 어떤 그림일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1이다.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2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가 더 작다, 이거죠. 작다. y가 더 크다, 이거.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실질적으로 x가 0일 때 y 값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1인데 x는 뭐가 돼요? 뭐 루트 2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놈은, 이 계수는, 그러니까 이 놈은 뭐가 더 크다는 소리야? y가 더 크다는 소리야. y가 더 크다는 소리야. 지금 이 말은 사실은 뭐가 되냐면 원래는 이런 소리였겠지. 뭐가 되겠니? 24로 나누면 3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4는 뭐가 돼? y제곱은 뭐가 돼? 1. 이런 꼴일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지만은 어쩌다가 위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놈일 거라고. 상식적으로. 이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얘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해요. 타원. 실질적으로 x에다 0 대비하면 y의 값은 x에다 0 대비하면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루트 뭐 2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4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뭐 3이 돼서 여기 x는 루트 3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림이 직선이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어떤 성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측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타원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라고 내가 지금 이거 설명을 해주지, 이게 미쳤다고, 이게 그냥 고등학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미적분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언급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적분을 배우다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돼요. 선생님도 이런 거 배워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에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어. 그럼 이걸 K라고 놔줘.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 생겼겠어? 분명히 이게 Y축이고 X축이고 상식적으로 여기 이렇게 돼서 그림이 이런 어떤 상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태로 돼 있다고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 크기하고 여기 크기하고 똑같고 그림이 대칭이 되고 이런 어떤 상태로 돼 있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점일 때 뭘 갖겠어? 이 놈은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지. 아니 이 조건을 만족한 것 중에서 이 거에 지금 최대 처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니 당연히 여기 이 놈 중에서 어떤 놈을 여기다 대입해야 이게 최대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걸 찾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돼? 아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xi 중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지금 이게 좀 문제라니까. K의 최대. 그렇지. 이거의 최대 최소란 말은 는 K라고 하지만 K의 최대 최소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예? 일단 그리면서 한번 이해해. 아니 xy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한단 말은 이 xy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에 어떤 값을 여기다 대었을 때 이게 최대 최소를 받는가 이 말이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히 이 그림은 상식적으로 그림이 뭐 어떻게 돼? 여기 루트 3이면 루트 3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림이 계속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그림이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여기에 있었을 때 당연히 뭘 가져? K는 최대값을 갖겠지. 상식적인 거잖아.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 점은 어떤 점일까? 이걸 이해를 해봐야죠. 어떤 점일 것 같아? 이 만나는 이 점은 너 이거 대입해서 문제 풀 수 있어? 못 풀어. 이거 대입해서 너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럼 이 만나는 점을 어떻게 찾아낼까? 접선의 기울기가 1. 맞아요. 접선 아니지. 네.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서로 어때야 돼? 서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서로 똑같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점에 대응되는 우리 배웠잖아. T에 대응되는 Y의 값과 여기에 대응되는 Y값, 여기에 대응되는 Y값이 서로 같고.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뭐가 서로 같아야 돼? 기울기가 서로 뭐가 돼? 같아야 돼.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해 봅니다.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니다. 뭐가 되니? 16x 더하기 얼마? 2y, dy, dx는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면 둘 xy가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다 이게 정의역, 얘를 치역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미분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이제 대학 수학에서 배워요. 근데 이제 말을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을.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dy dx는 마이너스 16x 2y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y분의 얼마? 8x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x의 2분의 1승 이런 소리야.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 앞으로 빠져나가고 x의 2분의 1 빼기 이렇게 되겠지. 아니 뭐 우리 배운대로 우리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러니까 얼마가 돼? 2 루트 x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트 x를 미분해주면 2 루트 x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시켜줘요. 그러면 2 루트 x분의 1 더하기 2 루트 y분의 1 dy dx는 제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dy dx는 여기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루트 x분의 1을 얘로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2 루트 x분의 2 루트 y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분모, 얘가 분자. 네. 그렇죠? 루트 x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루트 y 이런 거 되겠지. 네. 이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 값과 이 값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y분의 뭐가 돼? 8x 뭐가 되니? 루트 x분의 루트 x분의 루트 y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겠니? 2 루트 x의 전체의 3승 이렇게 계산해도 뭐가 돼? 루트 y의 전체의 3승 이런 꼴이 되겠지. 그러니까 3승, 홀수승은 내용으로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건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거하고 이것이 같은데 즉 y는 뭐가 돼요? 4x.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y는 4x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그림이 어디? 만약에 이 점이 뭐라면 1이라면 4가 되는 거죠. 바로 이 4x라는 이것에서 이놈과 이놈이 뭐 한다고? 서로 접하는 그런 꼴이. 그럴 때 우리가 최대값을 갖는 값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대 얼마, 1대 4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사실은.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물론 당연히 여기 뭐 y 대신에 4x를 갖다 뭐 여기 y 따면 4x를 갖다 한번 대입을 해봐봐. 그럼 얼마나 돼? 4x 대입하면 16, 24x의 제곱이네. 갖다 대입하니까 뭐가 돼? y 대신에 4x를 대입하라니까? 그럼 뭐가 돼? 16x의 제곱이니까 24x의 제곱은 24 그러니까 x는 1일 때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x가 뭐일 때? 1이고 y는 뭐일 때? 4일 때 1, 4를 갖다 대니까 k는 얼마가 돼?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고1 때는 그렇게 문제를 풀지는 않죠. 당연히 뭐 하냐면은 고1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아예 이제 뭐 아무튼 완전형 형태를 뭐 가질 때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 말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고1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내용 자체는 결론은 무슨 말이니? 우리 접선의 뭐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dy dx이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 기울기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나는 지금 y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자체가 우리는 기울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칭한다. 이런 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641번하고 645번까지 문제를 이제 쭉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너에게 사실 이론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쉬워요. 쉽다라고 하는 게 뭐냐? 문제만 풀면 끝나요. 이론을 내가 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너한테 내가 시켜야 돼요. 그래서 103페이지 문제를 다 풀어오시고요.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본 대표 문제를
이게 이제 19개가 있는데 19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대표 문제를 한 문제씩 다 풀어오시면 돼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미분이 다 끝난 거예요. 미분이 다 끝났으면은 보세요. 이제 언제 오는 거예요? 20, 22. 아, 지금이. 그러니까 13일 날 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어느 한 것은 그냥 서비스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13, 15, 17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일 날 몇 시에 오냐고 3시 반에 똑같이 오시면 됩니다. 네. 그때 여기에 오늘 숙제 내준 거 제가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15일 날은 15일 날은 적분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17일 날은 확통하고 17일 날 확통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일 날에는 숙제 확인하고 수투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니 13, 15 계속 나간다니까요. 스투. 아, 계속 수투. 예, 스투 13, 15 그러니까 문제 그 숙제 확인하고 문제 다 풀어주고 나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일 날 적분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통계 마지막 끝내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20일하고 23일, 22일인데요. 20일 날에 20일까지만 할게요. 20일 날 적분의 성질을 15일 날 적분 들어가는데 적분에 부정적분만 하고 그 다음에 20일 날 적분의 성질까지 아마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내고 정적분 잠깐 이야기하고 22일부터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시험이 9월 말이지 않을까. 25일부터 본다는 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나오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2일 날 무조건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20일까지만 수투를 하고 22일 날 처음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저 641번 한번 풀어주시면 그럼 지금 차 언제 오는데? 차요? 네. 아, 저 기차 타야 되는데. 아, 기차는 또 타야 돼요, 오늘은? 네, 저 오늘 몇 시 가서. 아, 미쳐버리겠네요. 나보다 더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103쪽에 103개. 641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 미분시키라고요. X에 대한 식인데요. 그냥.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그럼 뭐가 돼요? dx, dt는 뭐가 돼요? DX. T에 대해서 미분했다니까 뭐든지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라고. X는 지금 위치일 거 아니야. 좌표일 거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dx, dt는 뭐가 돼? DX. 아니 T에 대해서 미분해보라고 오른쪽을. 네. 미분 못해? X 곱하기. 아니 이걸 미분 못하냐고 이걸.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 무슨 어떤 소리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X를 미분했으니까 1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냥 DX, DX. dx, dt는 DX, DT는 T에 대해서 미분했다.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 3t에 뭐가 돼? 제곱 플러스 얼마? 6t. t에다 1을 갖다 대입하면 되지. 그러니까 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dx, dt가 얼마라고? 3이라고. 이게 어떤 뜻이라고? x에 대한 속도라고. 그냥 속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속도.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t가 1에서의 속도다 이 말이야. t가 1에서의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